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수학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그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단위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얘기하면서 이제 벡터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벡터끼리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고, 예, 오늘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10페이지 보시면 단위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위 벡터는 이제 크기가 1인 이제 벡터고요. 보통 이제 좌표 축상에서 x 방향 단위 벡터는 x 햇이다라고 많이 쓰고요. y 방향은 y 햇이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수가 3m, 4m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변이 s는 뭐라고 쓰냐면은 플러스 3 x 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 4 y 방향 뭐 이렇게 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단위 벡터다.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구절절히 뭐 나머지는 이제 수학적인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벡터의 분해. 자, 벡터의 분해 및 벡터의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xy축이 있을 때 어떤 벡터가 예, 이제 요 방향을 한 45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시다. 각도는 세타.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이제 뭐 a라고 합시다. 크기는 a.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그려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그린다. 시작.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에서 요 변에다가 화살표, 요 변에다가 화살표를 그으면 이 변을 a 벡터의 x 성분이라고 하고 요 변은 a 벡터의 y 성분이다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성분 벡터다라고 그래요. 성분 벡터. 자, 이 성분 벡터는 사실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 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실은 이제 코사인과 관련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아까 썼다시피 빗변 곱하기 이제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표시 빼버리고요. 그래서 A의 X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Y 성분 요거는 사실 이제 요 변하고 이제 같은 크기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네, A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벡터를 분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언제 많이 쓰냐면은 힘을 분해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힘을 줬어요. 10뉴턴. 근데 이거를 그냥 10뉴턴 줬다라고 하면은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X 방향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6뉴턴의 힘을 줬고 Y 방향으로는 8뉴턴의 힘을 줬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게 좀 해석하기가 좀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벡터 분해입니다. 요거는 이제 F는 MA 파트 배울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벡터 합이 나와 있어요. 자, 5 벡터 합, 5 벡터 합. 네. 자, 이제 벡터끼리 어떻게 덧셈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10뉴턴, 10뉴턴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죠? 이때 이제 합벡터 또는 합력 또는 알짜 힘은 20이 되고요. 나 그림은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평행사변형법이다. 자, 선생님 평행사변형법이 뭔가요? 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하게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각이 세타다라고 했을 때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해야 돼요. 근데 이게 크기는 5N이고 이게 크기는 5N이다 라고 하면 두 개 더해서 10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행 사변형 하나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각선 하나 그려요.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는 두 벡터를 더한 결과다. 또는 이거를 이제 합벡터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계산해보면은 이게 뭐 세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5루트 2라든가 또는 예? 아니면 4루트 2라든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두 벡터를 더해주는 방법을 평행 사변형법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C 벡터라고 했을 때 C 벡터는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의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예제 1번 한번 보실까요? 예제 1번 보시면은 2N하고 4N이 있는데 합은 얼마예요?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2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2, 4 그 다음에 코사인 90. 자, 우리 첫 시간에 했습니다. 코사인 90 또는 0도죠. 0이죠, 0. 그래서 남는 것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요게 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예제 2번, 예제 3번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4번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4번 삼각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형법은 두 벡터를 더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앞서 배운 게 평행 사변형법이고 이제는 이제 삼각형법이라는 녀석을 배워볼까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게 B 벡터고 이제 이게 A 벡터면 이 벡터 A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평행 이동을 시켜요. 벡터는 이제 평행 이동시키는 것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 시킬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요 부분을 보면은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여기를 이제 테일이라고 하고요. 꼬리 여기를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테일 투 헤드, 테일에서 헤드까지 화살표를 그으세요.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결과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영어로 테일 투 헤드법이라고 합니다. 테일 투 헤드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나라 말로 삼각형법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평행사변형법은 A하고 B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대각선을 긋는 거라면 지금 말씀드린 삼각형법은 이 두 벡터를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한 다음에 꼬리에서 머리까지 화살표를 그어서 합벡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삼각형법이고요. 결국은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봐서 편리한 거를 이제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하면서 또 풀어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성분별 합산법이다 라는 거예요. 예. 자,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F1 벡터고 이게 F2 벡터다 라고 합시다. 우리 이제 5분 전쯤에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F2를 분해를 이제 하면은 요게 F2의 X가 되고 요게 F2의 Y 성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F1도 분해를 하면요. 요만큼이 F1의 X, 그다음에 이만큼이 F1의 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F1 벡터랑 F2 벡터를 더하시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더하냐면 X축 성분끼리 더하고요. Y축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더하면은 F1의 X, F2의 X 이렇게 더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은 F1의 Y 더하기 F2의 Y 이렇게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 2, 이게 3, 4다 라고 하면 얘는 뭐 3X 헷 더하기 7Y 헷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F1하고 F2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하나 아니면 이렇게 성분별로 따로따로 더하나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교류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물리량이 성분별로 이렇게 더해진 게 만약에 제시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 말은 이게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는 거꾸로 역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의 원래 벡터 F1이 있고 이 녀석의 원래 벡터 F2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사실은 지금 현재 벡터 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교류회로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이제 교류회로를 배우다 보면 요렇게 생긴 수식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없고요. 네, 요거만 책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역으로 이제 유추해낼 수 있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원래 원 벡터 F1과 이거에 해당하는 원래 원 벡터 F2가 지금 사실은 벡터 합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류 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를 더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병행사변형법, 두 번째 삼각형법, 세 번째는 성분별 합산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벡터 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울 차례겠습니까? 네, 당연히 벡터 차를 배울 차례입니다. 벡터 차.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는 방법. 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A 벡터고요. 이게 B 벡터면 우리 수학 시간에 예전에 6학년 때 이런 거 배우죠. 3 빼기 4는 3 더하기 마이너스 4랑 같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그럼 그거 쓸 건데요. 요 마이너스 B를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마이너스 B는 뭐냐?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로 뒤집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생긴 모양이 뭡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죠. 이때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테일 투 헤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D 벡터라고 하면 D 벡터 크기는 여기가 각도가 세타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요. 요를 이 녀석을 제2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아까 요거 비슷한 공식이 하나 있었죠. 13페이지 그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벡터 A, 벡터 B 병행사변형법으로 됐을 때 A를 C라고 했을 때 C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의 코사인 스타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두 개 비슷한데요. 구분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직선 자체가 이게 더 길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가 들어가고 얘는 이제 직선 자체가 짧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이제 벌써 이제 루트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공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먹고 아 이거 물리 어떻게 공부를 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 차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게 가능해요. 이게 원래 B 벡터면은 여기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뒤에 엉덩이를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벡터를 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덧셈을 하셔도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벡터를 뺄 때는요, 이런 식으로 많이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이제 저급 수준에서는 뭐 이걸 쓸 일이 잘 없는데 고급 수준에서는 많이 쓰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개념을 언제 많이 쓰냐면 상대적인 물리량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고 도둑이 있는데 도둑의 속도가 10m/s고 경찰의 속도가 8m/s면 경찰이 본 도둑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2m/s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대 속도인데 이 상대 속도 할 때 쓰는 개념이 도둑의 속도 빼기 경찰의 속도라고 하는 소위 벡터 차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빼기 B를 한다는 것은 상대 속도로 보면은 관찰 대상
물리량 빼기 관찰자의 물리량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찰자의 눈으로 관찰 대상인 도둑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요. 요게 A고 요게 B다 보니까 B가 관찰자예요. 그러면 이제 관찰자의 눈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A를 쳐다보면 요렇게 쳐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A에서 B를 뺀 결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A 빼기 B는요, 수학적으로 A 플러스 마이너스 B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A이고 이게 B면 B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평행 사변형법으로 더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뒤집어서 삼각형법으로 더하든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A 빼기 B 자체가 A는 관찰 대상이고요. B는 관찰자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관찰자의 눈이 이렇게 있을 때, 관찰자의 눈이 있을 때 관찰 대상을 이렇게 쳐다본다. 이 개념이 벡터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때는 이 뒤에 벡터에서 이 앞에 벡터 쪽으로 화살표를 그어 주셔도 빼기를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넘어갑시다. 벡터차는 어떻게 하느냐?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다시 시작.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네, 요게 벡터 차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되었고요. 저기 15페이지 밑에 5개점 시리즈 예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거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B를 더하시오. 이거는 이제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구하면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거는 삼각형법에서 테일 2에 더하면 이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A 빼기 B를 하시오. 그러면 A 빼기 B면 이 뒷벡터가 관찰자라고 했으니까 관찰자가 얘를 쳐다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합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A 빼기 B를 하시오. 그러면 얘가 관찰자니까 이렇게 화살표 그으면 되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이거 다 5개념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은 A하고 B가 어때요? 얘처럼 엉덩이를 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나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이런 경우는 바로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화살표를 그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삼각형법으로 벡터 합을 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틀린 겁니다. 이거 실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때 A 빼기 B를 계산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차분하게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다시 더해야 되니까 요게 두 벡터를 뺀 결과입니다. 네, 요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잠깐 볼까요? 예제 3번. 자, 이제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음 그림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속도. 자, 가속도는 뭐의 변화입니까? 시간당 속도의 변화죠. 자, 이제 델타라고 썼는데요. 델타는 물리에서 뭐라고 봅니까? 나중 물리량, 파이널 빼기 처음 물리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동쪽으로 V 이니셜로 가다가 나중에 북쪽으로 V 파이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평균적인 가속도 방향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두 속도의 차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빼는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 성립합니까? 두 벡터의 꼬리가 맞을 때, 일치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델타 t 분의 v 파이널 더하기 마이너스 v 이니셜 해서요.
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두 개를 평행 사변요법으로 더하면 이쪽 방향이 되죠. 이게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면서 동시에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즉 가속도의 방향은 북서 방향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얘기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16페이지 보시면은 변이, 속도,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하면서 다 했던 거라서 제가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고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1번 이동거리가 뭔가요? 전체 이동거리고 S라고 쓰고요. 2번 변이가 뭐예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거리고 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 속도. 평균 속력은 뭔가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ST 그래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변위, 변화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왜냐면 t분의 1이 스칼라고 얘가 벡터니까. 자, 순간속도는 뭔가요? 순간속도는 뭔가요? 순간속도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간격이 굉장히 짧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얘도 벡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지점 사이, 굉장히 짧은 두 지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얘를 보통 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ST 그래프에서 순간 속도는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 순간 속력은 이건 뭐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속도. 자, 가속도는 이제 평균 가속도는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에서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간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번에는 어떤 곡선이라고 잡았을 때 굉장히 붙어있는 두 지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붙어있는 두 지점 사이의 직선을 우리 보통 접선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순간 가속도라고 물어보면 이게 dt분의 dv 이렇게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시간에 따른 철수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1초와 2초 중에서 순간 가속도가 어떻게 더 큰 게 누구냐? 순간 가속도 형광펜으로 줄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죠? 1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2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누가 가팔라요? 2초죠, 2초. 그럼 2초일 때가 훨씬 더 크다. 가속도가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이제 면적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AT 그래프인데요. AT 그래프. 자, AT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 면적이 뭐냐? 그럼 여기 이제 3이고 얘가 2다라고 하면은 3m/s 제곱 곱하기 2초 해서 6m/s. 뭐가 나옵니까? 속력이 나오죠, 속력. 그래서 결론.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면적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많이 쓰냐면 인테그랄 a d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겁먹지 말고 인테그랄 지우고 d 지우고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구나. 그러면 속도 변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T 그래프. VT 그래프는 아까 1교시 때 했던 얘기예요. VT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렇게 있을 때 면적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2, 이게 3이면은 3m/s 2초 해서 6m.
거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네, 거리다. 네. 또는 네, 이 면적 자체가 인테그랄 VD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식이 나오면 절대 쫄지 말고 인테그랄하고 D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S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 총정리 했는데 네, 총정리하면서 자, 외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네,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속도가 되고요. 그냥 기울기는 속도. 네, 그 다음에 VT 그래프는요. 네, 기울기가 가속도고 그 다음에 면적이 S. 자, 그 다음에 AT 그래프는요. 네, 면적이 네, 속도의 변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호의 의미. 자,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요. S가 플러스면은 원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면은 왼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위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V가 플러스면은 오른쪽으로 운동 중이다. 이제 운동하고 있는 그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맨날 물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운동 방향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건 출제자 의도는 속도의 부호가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건 무슨 뜻이냐? 원래 이제 F는 MA라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수학적인 관계가 구조가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이기 때문에 두 벡터는 방향이 같지요.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힘이 플러스 방향이다. 즉 우측 방향으로 또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반대로 좌측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속도는요 외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용수철 그림 그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얘를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때 가속도 방향도 같이 왼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 얘기는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1-5 상대적 물리량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배운 거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22페이지. 유형별 문제. 자, 케이스 1. 자, ST 그래프를 VT나 AT로 전환하시오. 네, 푸는 방법은 스텝 1, 기울기의 부호를 따지고 스텝 2, 기울기의 크기 변화를 따진다. 자, ST 그래프를 VT, AT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이게 ST 그래프죠. 스텝 1 뭐부터 확인하냐면 기울기부터 한번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되네요. 자, 처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양이죠. 양이면서 요게 2고 2니까
기울기 자체는 1입니다. 즉 1m/s로 일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ST 그래프로 아니 VT 그래프로 전환을 해보면 처음에 2초 동안에는 1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음이죠. 여기 4니까 네, 2만큼 가서 2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m/s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는 네, 6에서 네, 이게 또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2 가서 마이너스 2 떨어졌으니까 네, 역시나 계속 마이너스 1.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네,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VT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0초에서 2초 사이에서 속력이 일정하다. 네, 속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걸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2번 2초와 6초 사이에서 평균 속력은 얼마냐? 2초와 6초 사이 2초와 6초 사이 계속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 자, 운동 방향 형광펜으로 줄어 맞춰보세요. 형광펜. 네. 운동 방향은 네, 속도의 부호입니다. 속도의 부호. 그래서 4초일 때 보면 속도의 부호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네. 그래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 4초일 때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있다. 자, 멀리 있다는 거는 이제 S가 이제 어디냐라는 건데 제일 멀리 있는 거는 이제 여기가 제일 멀죠. 네. 오히려 4초일 때는 다시 원점에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6초일 때는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자, 일정한 힘이 뭐냐? 일정한 힘. 자, 일정한 힘. F는 MA를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힘하고 관련된 공식이 F는 MA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일정하냐? 즉 가속도가 일정하냐? 자, 가속도가 일정하냐? 왜 물어봤겠습니까? ST 그래프에서. 네, ST 그래프에서 VT 그래프 유추할 수 있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좀 돼야 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자, 5번에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왜 물어봤겠습니까? F는 MA에서 F하고 A가 비례관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ST를 물어보는데 왜 하필이면 그럼 가속도를 물어보겠습니까? 왜냐하면 ST를 변환하면 VT가 나오고 VT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5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6초 이후에 힘이 일정하다. 즉 여기서 네, 가속도와 일정한 값이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가속도가 아예 0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틀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ST를 VT로 바꾸고 다시 VT에서 AT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2. 자, 이번에는 AT 그래프를 줬고요. 이거를 VT나 AT로 VT나 ST로 바꿔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선 도로에서 철수와 영희가 정지해 있다. 이제 정지란 말 형광펜으로 줄 점 쳐보시고요. 이게 보통 이제 물리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초속도가 0이다 이것도 되고요. 또는 이제 아예 힘의 평형이다. 알짜임이 없다. 뭐 이걸로도 쓰입니다. 자, 정지해 있고요. 그래프는 철수가 먼저 출발하고 2초 후에 영희가 출발하였을 때 두 사람의 시간에 따른 각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이거를 바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말고요. 네. VT 그래프로 좀 바꾸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VT 그래프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는 계속 일정하게 계속 갔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면적이 2니까 2만큼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2. 그 다음에 또 여기 면적이 2니까 또 2 플러스 되고 또 면적이 2니까 또 플러스가 되고 네. 그래서 요렇게 네.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2, 4, 6 그 다음에 2, 4, 6 뭐 이렇게 되고요. 자, 영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얼마의 속력을 얻냐면 6을 얻어요. 6.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다는 말은 정지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0, 2가 되고요. 여기 이제 철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실은 ST 그래프로 해석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환하지 말고요. 그냥 이 면적이 거리다 하고 그런 식으로 풀겠습니다. 이것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1번 영희는 4초일 때 정지했다. 네, 4초일 때 아닙니다. 정지하지 않고요. 계속 6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0에서 6초 동안의 철수의 속력은 일정하냐? 네, 아니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데 자꾸 여러분들한테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3초일 때 철수와 영희의 속력은 같으냐? 3초일 때 아니죠. 같지 않죠. 잠깐만. 이거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자, 3초일 때는 요 면적이 지금 3 되죠. 3이니까 3일 때 3이 누적이 되니까 잠깐만 이게 여기 좀 그래프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전체 면적이 6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6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얘가 처음에 정지했다가 얘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제 6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서서히. 네, 서서히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림을 잘못 그렸네. 요게 맞겠네요. 영희는. 그래서 3일 때는 요 그래프가 여기가 3 오고 철수도 어차피 이렇게 3 오고 뭐 같네요. 3번이 답이네요.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철수가 3일 때 요 면적은 3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철수는 3초일 때 3m/s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영희는 이제 3초일 때 요 면적 3에 해당해서 속도가 더 증가하니까 영희도 3이고 그래서 3초일 때는 둘 다 속력이 같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3초일 때 영희의 속력은 5초일 때보다는 크냐? 아니죠. 영희는 계속 속력이 증가했었으니까 5초일 때가 더 크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0에서 6초 동안의 철수의 이동거리는 0에서 3초 동안의 이동거리의 2배냐? 이제 이동거리는 이제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0에서 6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이 전체죠. 그죠? 그래서 66에 36 해서 18m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3초까지면은 이 전체 삼각형에 비해서 얼마예요? 반이에요? 이게 3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에요. 전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2배다. 아니죠. 5번은 틀렸습니다. 5번 괜찮네요. 5번 질문이 괜찮네요. 정답은 3번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뭐냐?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상황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줘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3번 문제는 그래프가 아니라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그냥 말로 구구절절히 주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매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까지 매의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이거 몇 차원 운동이에요? 2차원 운동이죠? 2차원 운동이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S하고 변이하고 요런 관계 있죠. 그죠? 기억,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작다. 네, 딱 물어보네요. 그죠? 왜냐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처음에 공부할 때만 조금 어렵지 어느 단계만 넘어서면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수가 의외로 잘 유지가 됩니다. 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물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올려놓으면 성적이 거의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뭐 수능이 됐든 임용이 됐든 뭐 피트나 MD가 됐든 뭐 변리사 시험이 됐든 무슨 시험이 됐든 간에 물리는 일단 초반에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잡아놓으면 이게 성적이 거의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경이 안 쓰이죠. 근데 물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다 자꾸 뒤로 미루면 계속 이제 성적은 안 오르고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학생들 보면 물리는 거의 초반에 많이 잡아둡니다. 자, 니은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 자, 등속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숨어 있어요? 속도라는 게 크기하고 방향이 다 숨어 있죠. 그래서 등속도라는 것은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크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질문합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일정한가요? 위치 에너지 공식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영어로 P라고 쓰고요. 중3 때 mgh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h가 변하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이렇게 푸는 게 상황 해석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물리 문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만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강 건너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건너기 문제는요, 이게 최단거리로 강을 건너는 거와 그 다음에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건너는 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 강폭이 200m이고 유속이 6m/s로 일정하게 흐르고 강에서는 10m/s로 달리는 배로 강을 건너려고 한다. 가장 짧은 거리로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강물도 일정하고 배의 속도도 일정하니까 당연히 강물하고 배하고 다 더해진 이 속도도 역시나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공식은 거속시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단 거리로 건너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아무래도 배가 똑바로 가지는 않고요. 강물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이제 최단 거리로 강을 건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간에 배가 이렇게 건너가게끔 운전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뱃머리를 이렇게 향하면 강물 때문에 이렇게 하류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뱃머리를 어느 쪽으로 틀어줘야지 강이 흐른 것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배가 이렇게 직선으로 똑바로 직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뱃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 자체의 속도는요 약간 북서쪽을 향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때 강물의 속도가 이만큼이 된다면 이때 두 개를 벡터 합을 했을 때 삼각형법으로 됐을 때 합벡터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벡터가 알짜 속도가 이렇게 나오면 배는 무조건 이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뱃머리를 왼쪽으로 틀어주시고요. 그때 강의 속도하고 배의 속도를 삼각형법으로 됐을 때 알짜 속도가 정북을 향해야 됩니다. 정북. 정확하게 북쪽을 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배의 속도가 얼마가 이제 최대냐면은 10이 최대고요. 강의 속도는 6이 최대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배는 8이라는 알짜 속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폭이 전체 200m예요. 그러므로 200m를 8m/s로 달리면 이게 25초 만에 도착을 하게 된다. 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이때 이제 요 세타가 얼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세타를 쓰든 뭐 코사인 세타를 쓰든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은 정북에 대해서 세타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인 세타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10분의 6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분의 6 쓰시고요. 여기서 계산기 두들겨서 사인 인버스 10분의 6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요즘에 국가고시에서는 계산기 안 쓰니까 최종 답은 뭐 이거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볼까요? 최단 시간으로 강 건너기 문제입니다. 잔잔한 물에서 4m/s로 나갈 수 있는 배가 3m/s의 속력으로 흐르는 강물을 최단 시간에 건너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최단 거리 4번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최단 시간으로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 배의 알짜 네트 속도는 배의 속도 자체와 강의 속도 자체를 더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때 두 개가 더해졌을 때 그 합벡터가 네 요렇게 이제 되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직각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4번에서 했던 것처럼 뱃머리를 왼쪽으로 틀어 주셔야 돼요. 강물은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이고 이게 6이니까 이제 8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빨리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뭐 하류로 떠나려 가든지 말든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게 최대치를 이제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거의 속도를 이거 뱃머리의 방향을 정북으로 향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10이요. 그 다음에 강의 속도 6.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쪽으로 피타고라 정리 쓰면은 136m/s라고 나오겠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알짜 속도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는요 직각으로 못 가요. 알짜 속도가 이쪽이면 이 방향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운동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하류로 떠나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요. 무조건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알짜 속도는 루트 136이지만요. 이 속도를 X성분, Y성분으로 나눠서 봤을 때 Y성분이 얼마냐면 10이거든요. 알짜 속도가 루트 136이지만은 이 속도를 X성분, Y성분 두 개 나눠 봤을 때 Y성분은 10이에요, 10. 아까 여기서는요. 네,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그냥 8 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 이 북쪽으로 향하는 그 속도가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 중에 얻은 게 빨리 그 반대편 강물에 도착하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물론 얘는 똑바로 가고 얘는 이제 하류로 떠내려가는 게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빨리 건너가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막 장마 때문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쳤다 난리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떠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건너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뭐가 커야 되느냐? 요게 커야 됩니다, 요게. 즉 이게 클라면요 최초에 뱃머리를 얘랑 다르게요. 얘는 이제 그 뭐야 북서쪽이겠지만 빨리 건너가려면 무조건 북쪽을 정북을 향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점은 강물 때문에 하류로 약간 떠내려가는 게 있긴 있겠죠. 그러나 하류로 떠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뱃머리를 이쪽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알짜 속도가 루트 136이더라도 정북 방향 속도는 10이기 때문에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10분에 뭐 200 해서 20초면 건너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에서 최단 시간으로 건너가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건너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게 숫자가 조금 다르게 주어졌죠? 뭐라고 주어졌냐면 배의 속도는 4, 강물의 속도는 3, 알짜 속도는 6. 기억, 지면에 대해서 여기 정지에 있는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배의 속도는 얼마로 보이냐? 5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강폭이 120일 때 건너는 시간은 얼마냐? 4로 건너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124 해서 30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배가 강을 건너는 동안에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는 거리는 얼마인가요? 떠내려가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시면 되고 시간은 이제 30초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는 거는 강물의 속도 3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3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90m/s 떠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인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5번에서 많이 막힐 겁니다. 그래서 5번만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5번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5번을 푸실 때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90m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0m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20의 제곱 더하기 뭐 90의 제곱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30으로 묶어내면요. 이게 30 곱하기 3이고 이게 30 곱하기 4니까 30으로 묶어내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5 해서 150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대각선으로 배가 이동한 알짜 그 변이는 150m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뱃머리를 북구로 향했기 때문에 4에다가 강물의 속도 3에서 이게 5m/s 알짜 속도였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제 변이가 150m고 그래서 그 건너간 데의 시간은 네, 요렇게 해서 30초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4하고 3하고 120m 이것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게 몇 미터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방법을 못 쓴 거죠. 이 방법을 못 쓴 거예요, 처음에는. 만약에 이게 150m다라는 것만 알면은 그냥 150m를 알짜 속도로 나눠서 30초 바로 찾을 수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강 건너기 문제는요, 이 150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4, 3, 그 다음에 강폭 120 이거밖에 안 주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강폭 120m, 그 다음에 정북을 향했을 때 배의 속도 4m/s 해서 30초.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게 강 건너기고요. 요게 이제 벡터 합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50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우리 이제 이론 그 파트에 저기 18페이지 상대적 물리량, 그 다음에 19페이지 등가속도 공식 해서 요거까지 끝내서 챕터 1을 끝내려고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또 첫날은 또 천천히 나가주는 게 또 센스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진도는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못했던 거 하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 테니까 꼭 복습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그 뒷부분 보시면 그 응용 문제라고 해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요 정답하고 해설은 이 자료 집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